자, 115페이지 등기의 분류.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운 겁니다. 배운 거니까 이제 탁탁 치고 가봐요. 자, 1번에 대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대상 밑에다 객체라고 써놔요. 객체. 자, 객체. 객체는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1번에 토지 동그라미, 토지. 그 다음에 건물, 2번에 건물 동그라미 쳐놔요. 자,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토지를 등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가로 열고 거기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필지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필지. 지난주에 배운 거죠. 자, 건물에 관한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고 줄 써놔요. 지붕과 벽이 있고. 그래서 자, 1이라고 써놔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건물로서 자, 그 목적으로 용도 줄 써놔요. 용도. 그래서 2라고 써놔요.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평가되고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물의 개수를 원칙적으로 한 동의 건물 1부동산으로 하여 등기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에 구분된 각 건물을 한 개의 건물, 즉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세 가지를 하나 써놔요. 아까 1이 있었는데 자, 1 뭐예요? 자, 정착성이라고 하나 떠놓고 자, 2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붕과 벽이 있고, 그러면 요거는 애기 분단성이라는 말을 써놔줘야 돼요.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돼. 그래서 무슨 성이다? 용도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정착돼야 되고, 애기 분단성. 애기 분단성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 써놨어요?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 왜 원칙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럼 이 주벽 동그라미.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이게 바로 무슨 축사예요? 개방형 축사라는 거야.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는 뭡니까? 우사의 동사예요. 우사. 그래서 우사해야 되고 몇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 뭐야?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벽이 없으면 등기 능력이 없다. 어때요? X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 있다? 개방형 축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토지는 뭐다? 필지로. 건물은 뭐에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렇게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밑에다 또 정리해 놨어요. 토지는 그래서 필지 다시 한번 줄잖아요. 일반 건물은 한 동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일 때.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 줄쳐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객체,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는 필지로, 건물은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요게 이제 의미를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능, 등기상에 의한 분류로서 기능, 요거는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요거는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가구. 요거는 뭐예요? 얼구죠. 요거는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요 가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러면 자, 등기 역할에 따라서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나눈 실익. 그래서 거기에 팁이 하나 있어요. 팁. 자, 팁이 하나 있는데 그 팁을 한번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저기 형광펜으로 닦잖아요.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이용은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거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자기가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록되지 않으며 가등기는 순위 보존으로서 표제부에는 사실의 등기로서 순위를 보존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자,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자,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추정력은 추측이거든. 사실의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무슨 집이죠? 파란 집이네. 그러면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그 자리에다 빨간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럼 파란 집과 빨간 집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결론적으로 파란 집 표제부를 빨간 집 표제부로 써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팁이 아주 중요해요. 그 팁을 전체적으로 딱 해놔서 별표를 5개 해놓으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번에 가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툭 치서 표제부 등기, 툭 치면 사실의 등기. 자, 2번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무슨 등기다? 갖고 얼구의 등기. 그게 팁이 중요합니다. 이 팁은 직간접으로 해서 뭐다? 매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볼까요? 자, 사실의 등기. 그럼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하거나 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의 표제부 기록을 하는 등기를 말한다. 토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서재, 지번, 지목, 지목 동그라미.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됩니다. 건물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그걸 하나 맥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기록과 관련돼서 표제부, 툭 치면 사실관계, 툭 치면 사실의 등기. 그러면 신청은 신청 의무가 있다. 가로 열고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1개월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1개월을 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자, 특징은 표제부에는 또 나오네.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영원하지 못한다. 자, 오른쪽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있는 경우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갖고 얼구에 기록하는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며, 권리의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보전 등기 나와 있네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물건의 설정 등기와 같은 권리 변동 등기로 구분한다. 툭 치면 갖고 얼구, 툭 치면 권리관계, 툭 치면 권리의 등기. 갖고 얼구는, 자, 갖고는 뭐다?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전 등기가 있네요. 신청 의무가 있다. 그러면 몇 개월의 신청 의무를 주고 있다? 60일. 그러면 얼구는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갖고에 대해서 신청 의무가 발생하죠.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이제 머리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여기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거는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개월? 60일. 속지 말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개월? 1개월. 지금은 지목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렇게 연결해요. 참 재밌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만 잘 연결만 되면. 근데 지난주가 진짜 지난주 고생하셨어요. 지난주가 가장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600페이지를 쏟아봤거든. 많게는 700페이지를 지난주에 프린터 2페이지로 해가지고 쏟아본 겁니다. 2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가 가장 중요해. 혹시 이제 복습을 하려면 우리 등기법은 자기가 책을 읽어서 정리할 게 아니라 강의를 들어서 정리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법은 책을 봐야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지적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책에서 이제 자기가 외워두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 이게 뭐 오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구설이라고 그래요. 구설. 자, 우리 지적은 구설이에요. 구설은 뭐다? 구설인데 딱딱 떨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등기법하고 민법은 구설을 이렇게 깨쳐야, 이렇게 연결해야, 구설이 깨어야 법이죠. 그래서 등기법과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상호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적은 간단해. 지적은 꼬지를 하나요. 그냥 지난주에 정리했던 거 그냥 외워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연결이 안 돼, 잘. 근데 우리 뭐다? 등기법하고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 연관이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민법 문제집 풀 때 잘 안 풀리는 거야. 민법 문제 풀 때. 민법 문제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실마리가 싹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민법은 이론하고 문제가 접목이 안 되는 거야. 등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기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생겨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가로 3번 우리가 이제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봐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가로 3번에 뭐예요? 내용이 나오네.
1번은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기입등기 하면 특징은 어디에 키워드? 새롭다, 새로이. 그래서 새로운, 새로이.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어디에 있다? 보전, 설정, 이전. 거기에다 한강편 쳐놓고 그걸 별표 3개를 해놔요. 어디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의 작성.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 변경등기란 가로 안에 줄잖아요. 후발적 일부. 자, 경정등기는 자 원시적 일부 줄잖아요. 근데 경정등기가 작년에 또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어서요. 근데 경정등기는 그 3번에 이제 뭡니까? 요 3번 옆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요. 경정등기는 이걸 알아야 돼. 항상. 뭐라고 써놨어요? 동일성을 기억해 두시라고. 동일성. 자, 전사실과 후사실이 동일해야 경정등기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 동일성만 알았다면 경정등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돼요.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경정은 일부의 원시적, 무슨성? 동일성.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주소의 오기는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경정등기. 주소의 변경은 후발적. 그래서 무슨 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연결해. 자, 말소등기는 거기 가로 안에 등기사항이 전부 불일치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입니다. 범위는 전부 해야 돼요. 자, 5번에 멸실등기는 부동산 줄쳐놓고 전부 따로 줄쳐놓고 멸실. 그럼 멸실등기는 객체가 멸실해야 돼. 그래서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6번에 회복등기는 기억의 말소회복등기 따로따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전부 따로, 일부 따로,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 밑에다 고리표.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거기에다 언제나라고 써놔요. 잘 말 안 합니다. 언제나 이런 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등기입니다. 근데 멸실회복등기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개조적 개념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형식 방법에 따라 분류.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가구의 얼굴이에요. 가구죠. 가구를 크게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자, 가구입니다. 가구는 뭐예요? 소유권이죠. 가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죠. 그럼 순위번호 1번, 2번,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가 돼. 그래서 1, 2, 3, 4로 나가는 등기의 형식, 그 다음에 1, 2, 3, 4로 나가는 방법. 그래서 형식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형식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줄잖아요. 그럼 1번 다음에 몇 번이죠?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무슨 등기?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되고. 자, 부기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종된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부기등기는 별표 5개 넣으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자,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저 3번에 가니까 맨 밑에 가봐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기준. 그러면 지난주에 일단 1번에 봐봐요. 자, 1번에 독립한 등기.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때 줄잖아요. 그래서 주등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소유권 보전, 전세권 설정, 소유권 말소는 독립한 등기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뭐예요? 변경, 경정. 변경, 경정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래서 원칙상 부기등기. 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만약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면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한매 등기는 그 밑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놔요. 앞으로 한매 등기는 그림을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한매 등기는 이렇게 이제 A가 건물이 하나 있다. A가 B한테 팔았습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놓고 여기 또 들어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한매 특약.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한매 특약 등기. 조그맣게. 그러면 이 사람은 A가 B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뭐다? 매수인이 돼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매가 되잖아. 매.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 한매 등기를 뭐다? 매도 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담보? 매도 담보라고 그래. 그러면 한매 등기를 매도 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계약은 주야. 요거는 종이야.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는 종된 계약으로서 대표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주종의 관계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A가 팔았다가 되돌려 산다. 요걸 하살표가 몇 개 있어요. 이 하살표를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하살표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한 방 싸주고 되돌려 싸주는 거. 이게 한매트 계약 등기거든. 그러면 요 한매트 계약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일반 매매와 한매트 계약에서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게 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 하살이 몇 개? 2개. 그래서 난지 동시신청이라고 배워. 무슨 신청? 동시신청. 하살방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가 별개로 작성이 돼요. 신청서가 별개면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한매트 계약 등기로 요 그림을 잘 우리가 구성해 놔야 돼요. 그럼 다시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A가 B한테 자, 집을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고, 이전 등기고, 되돌려 산다. 이게 한매트 계약 등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팔았으니까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뭐야? 매수인이 돼. 그러면 공통점은 읽어봐요. 매. 그래서 무슨 담보? 매도 담보가 돼. 그러면 나중에 매도 담보와 양도 담보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살이 몇 개? 2개. 그래서 동시신청.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라는 거야. 그럼 별개의 신청서면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한매트 계약 등기 안 보이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한매트 계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가 보거든.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으로 연결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잡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은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다? 바로 부기 등기라는 거. 그걸 의미 정도는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좀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얼구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기억을 봐봐요. 기억. 자, 거기 소유권으로 파생, 소유권 줄 서놓으세요.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주등기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럼 결론으로 잡아봐요. 파생.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그때는 주등기야.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으로서 파생된다면 그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전세권. 전전세권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왜?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준 거잖아. 그게 전전세가 되잖아.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임차권. 부기 등기네. 그러면 임차권 이전을 주자로 온 지금 뭘까요? 이게 전대가 돼. 그럼 전대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잡아놓고요. 형광펜 딱 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그러면 3번으로 가봐요. 3번. 자, 제목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쌈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줄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그때는 주등기야. 그러면 전세권의 처분 제한을 걸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다?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진하게 칠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예를 한번 봐봐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그때 가압류의 대상이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야. 소유권에 관한 경매 기록 등기.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부기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밑에 리언의 예를 봐봐요.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건세권의 가처분. 이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한매권에 대한 가압류.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예요? 내용으로 봐서 거기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는 다음 달에 우리가 정리해도 늦지 않아요. 이번 달 목표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를 한번 봐봐요. 확인 문제. 자, 그럼 봐봐요. 부기 등기에 관한 틀린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그러면 자, 설정 동그라미.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요?
영위권 설정은 언제나 주등기야. 그러면 1번은 기억은 X가 되네요. 기억 X.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야. 자, 한매권 이전 잘라봐요. 한매권 밑에 부기등기,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라고 써라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결론이 생기네. 그러면 니어는 맞는 이야기네요. 자, 권리 변경 등기. 이게 또 어려워요.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었대. 얻으면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될 거고,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 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고요. 자, 처분 제한 줄 서나봐요. 처분 제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이때는 부기 등기가 아니라 뭐다? 주 등기가 되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헤쳐나갈 문제예요. 그래서 부기 등기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아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나름대로 뭡니까? 정리를 한다면, 자, 119페이지 메뉴에다 다시 한번 오늘은 3가지 정도만, 5개 올리가 있는데 3가지만 한번 박스 생각하지 말고 요 3가지만 한번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1. 다시 한번 써봐요. 자,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이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이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아까 원리를 이렇게 잡고요. 다시 한번 복잡한 걸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라고 딱 써놔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파생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소유권으로서 파생이 된다. 그럼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그때는 부기등기. 그러면 이 파생이라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파생돼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대표적으로 극대화하면 이전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는 부기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원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그러면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 바로 처분 제한 등기라고 써놔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은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거든. 그러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의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야.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개 원리, 2개는 다음 탈고서에 우리가 정리하고 일단 요 3개부터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부기등기요. 자, 소유권으로 목적,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에 파생되면 뭐예요?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의 처분 제한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근데 우리 형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봐봐요. 자, 맞는 문장 골라봐요. 자, 5문장은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문장, X예요. 이거부터 깨면 다 된 거야.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단정 내릴 수가 없죠. 앞에 이전 등기에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 권리인가 결정이 안 돼서요. 그럼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한다. 어때? X. 단정 내릴 수가 없죠.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 권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세 번째 봐봐요.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OX. O. 왜? 소유권이라면 주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OX. O죠. 이전 등기는 결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어한다. 맞는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우리 형님들이 막 시험 잘 가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기등기에서 이제 고비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고, 이럴 때 뭐가 되고, 단연 우리 그 어떠한 뭐에 범위를 한번 붙여봐야 되는데 안 붙여보니까 막 시험장 급하니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무슨 소리요?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무슨 소리요? 이거는 또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무슨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전 등기를 앞에 봐봐요. 이전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 붙을 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 아직 요게 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뭐에 어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는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대상이 붙는다면 그때는 무슨 등기니까? 주등기니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가능하다.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 등장하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청강이 듣는 사람은 저 인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다고 자꾸.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청강이 듣는 사람이 첫 번째 고비는 어디에서 온다? 바로 부기등기에서 고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부기등기에서 짜증을 내요, 이제. 그러니까 부기등기부터 잘 뭐예요? 단계를 구성해요. 요 부기등기만 잘 넘기면 등기법은 참 또 쉬워져요. 처음 하신 분들이 요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4, 5, 2개 정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 일단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요 1, 2, 3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4번, 5번은 다음 달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5번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효력에 따른 분류. 그래서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물권적 효력이라고 그래서 핵심 다지기로 가봐요. 그래서 전국 등기. 전국 등기는 일반적 등기로서 거기 밑에 본등기라고 하나 써놔볼래요? 무슨 등기? 본등기. 자,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추정력 등 이거는 어떤 효력이다? 바로 전국 등기의 효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은 전국 등기를 장차, 예비, 보전하는 등기, 대표적으로 순위 보전적 효력, 가등기가 있고요. 집행 보전의 효력, 가처분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등기는 별표 5개를 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 등기에서 가등기 하이라이터야. 가등기는 별표 5개, 가처분 등기는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조심해서 잘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AB 등기로서 보전을 위한 가등기 있는데 1가등기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순위, 보전적 효력 끊어서 동그라미 1번에 줄 쳐놓고요. 1번의 가등기, 가로 안에 순위, 보전적 효력 찾았어요? 자, 가처분 등기는 집행 보전의 효력 그래서 우리가 줄 쳐놓고요. 자, 가등기 좀 옆에다가 우측에다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형이니까 가등기는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등기 자체는. 그래서 가등기 잘 잡아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별표 5개.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 요 좌측에다가 요렇게 하나 써놔요. 자, 가등기입니다. 1가등기 별표가 5개예요. 자,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가등기는 이렇게 기호성 세워요. 가등기는 다시 한번 써봐요. 순위 보전. 자, 기둥 하나 세워놓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는 순위 보전,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을 요게 장차 발생.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가등기 대집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등기는 무슨 보전이니까? 단지 순위 보전이니까. 자, 그러면 물권적 효력 요거에 빠지면 종국 등기가 돼버립니다. 물권적 효력을 읽어봐요. 뭘 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가등기는 앞으로 요 세 개 가지고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별표가 3개가 돼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제 2개를 한번 비교해놓고 가자. 맨 위에다 써놔야 되겠네. 여백이 거기에는 좀 적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자, 가처분 등기는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앞으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는 뭐가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압류, 그래서 가처분이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근데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요 밑에다 써놔요. 자,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그래서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어요. 계약으로도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 처분 제한 등기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 규정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요거는 금전 이해의 권리.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딱 써놔요. 자,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야.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가 됩니다. 촉탁. 조금 전에 배운 거 하나 해야 되겠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면 그때는 부기등기. 앞으로 이제 2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벌써 4개 지문이 만들어지네. 4개 지문.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읽어봐요. 가처분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1개 지문이 탄생하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 등기는 금전을 표시한다. 어때? X. 금전 표시는 어때? 가압류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뭐다?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 자,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한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반드시 이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가등기보다는 출제 경향이 떨어지지만 가처분 등기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고 표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거는, 자, 요거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몇 개예요?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말소를 기준으로 해서 뭐다? 인수되느냐 소재주의가 탄생해요. 인수되느냐, 인수받느냐, 소멸하느냐, 이게 말소 기준 권리를 합니다. 자, 글씨 읽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읽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개? 6개가 돼요. 6개. 자, 상식적으로 하나 써놔요. 자, 말소 기준 권리. 나중에 오는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 민법, 그 다음에 공시법령,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 우리 출제가 되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 6개는 좀 외워둬야 돼요. 몇 개예요? 1 읽어봐요. 가압류, 2 건저당권, 3번 담보가등기, 4번은 강제경매제재등기. 선생님 6개라며요. 왜 4개를 적어놓습니까? 가로쳐. 요것만 가로쳐요. 자, 그래서 압류, 가압류, 건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그래서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가처분 등기는 그러면 뭐예요?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가압류, 압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개?
6개. 자꾸 요거 가처분 등기를 하니까 가처분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를 착각한 사람이 많아서 참고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자 눈으로 익혀요. 자,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글씨에서 봐.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말소의 기준 권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읽어봐요. 가압류, 건저당.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 또는 담보 가등기. 또 하나는 강제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중개사법에서도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고 우리 민법에서도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1순위가 전세권이야. 2순위가 저당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전세권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요거는 뒤에 거는 소멸합니다. 요거는 전세권은 인수 남는단 말이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남느냐 살아남느냐 준재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순위계 이제 경매 배당 받을 때 이제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6개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뭐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 해놓고 2개 참가하라고. 압류, 가압류. 건저당 2개. 건저당, 저당권,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몇 개다? 6개. 요거 헷갈리지 말라.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 읽어봐요. 특약 X. 계약 X, 법률 규정 O.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읽어봐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권리, 공통점. 촉탁,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가처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 무슨 등기? 그때는 부기등기.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렇게 나가라.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비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이게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 어떤 상황에 나올 때 막 머리가 탄력적으로 놀아야지. 이 머리가 비탄력적인 사람은 등기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탄력적인 사람은 뭐 해야 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외워서 바로 문제 접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뭡니까? 등기법은 상황에 변동해서 이 지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지문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 120페이지 6번을 한번 봐봐요. 등기 절차 개시 동그라미. 개시. 그러면 개시. 당사자 그러면 뭐다? 신청.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그러면 1, 2번과 2번은 묶어요. 1번, 2번.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자, 그러면 등기관 직권. 그 다음에 오른쪽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라?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직권 등기와 명령 등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직권 등기. 자, 밑줄을 딱 그어놓으라고. 무슨 등기? 직권 등기를 잘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항상 우리가 법원은 일단은 뭐예요? 법원은 옆에 명령 등기가 되려면 법원 이쪽 봐봐요. 법원은 요 액세서리가 이의 신청이 하나 붙어서 그때 명령 등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원에 이의 신청이 빠져버려서 그럼 교통 정리를 해야 돼.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로 빠진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이라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때는 이제 명령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만약 이의 신청이 떨어지면 법원은 뭐다? 관공서로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돼.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죠. 그런데 이의 신청이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어서. 그럼 가압류 등기는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봐봐요. 해가 봐요. 포락지는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거잖아. 하천부지화됐으니까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알려줘야 돼? 지적소관청에 알려주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 세자로 번지만 관공서. 그럼 포락지는 무슨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 촉탁 등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그럼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는 어디죠? 세무서죠. 세무서는 특징은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등기.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돼. 조금 등기법은 이게 뭐다 어려운 고비를 한번 넘겨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당사자, 신청, 강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래서 골치 덩어리가 직권등기가 있어요. 직권등기 미쳐버립니다. 나중에 직권등기는. 자, 그래서 이제 직권등기. 그러면 이제 뭐다 6개를 우리가 이제 뭐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한 7, 80%는 건너놨다라는 거예요. 7, 80%는. 요 정도는 이제 딱딱 점검이 돼야 되고 어차피 복습 안 해올 거 뻔히 알고 오늘 뭡니까 등기 분류를 오늘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그래서 뭐 읽어봐요. 가압류, 건저당,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등등.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로서 읽어봐요. 특약 X, 계약 X.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면 가압류, 그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관리, 공통처분, 적탁. 소유권이라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관리라면 부기등기.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가등기 된 집도. 그럼 장차 물권적 효력을 뭐하기 위해서?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자, 읽어봐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발생이다, 소멸이다.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티커를 사지 마. 그러면 발생이죠. 그럼 안 사주면 어떡할까요? 미리 순위를 확보해야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고 해제 조건은 소멸이의 발생이에요. 소멸하는데 무슨 해제 조건부 청구권에 가등기 합니까? 해제 조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 그래서 읽어봐요. 시기부, 발생이 소멸이. 발생이죠. 시기부는 장차 발생. 그래서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고, 자, 정기부 청구권은 소멸하는데 무슨 순위를 보장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요.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시기부 청구권은 장차 발생으로서 가등기 대상이요. 정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뭐 때문에? 장차 발생.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정여라고 써놨어? 사인정여. 사인정여가 가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사인정여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 볼게요. 자, 봐봐요. 잘 들어봐요. 사인정여를 뭐라고 그러는지. 자, 이제 읽습니다.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해주는 거. 그러면 다시 뭐라고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해주는 거. 다시요. 사망을 뭐로? 정지 조건부로 정해주는 거. 그럼 사인정여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인정여가 뭔지를 모르니까, 개념을 모르니까 사인정여가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다시 해석해요. 다시 이제 봐봐요. 사인정여는 다시요.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언인을 해서 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사인정여는 읽어봐요. 무슨 조건부에 의미가 있어?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부는 읽어봐요. 장차 발생,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라는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인정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가 그래서 가등기 하면 본능적으로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마다 장차 발생이라는 고리표를 붙여줘야 돼. 그럼 만약에 다음 중 종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다 대부분. 가압류 아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고 대표적으로 뭘 찾으라는 거예요? 가등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네. 등기할 사항. 자, 등기할 사항들 또 소물 못 드리니까 일단 자 2절 등기할 사항에서 거기 등기할 사항에서 요거 하나 딱 해놔요. 별표가 5개짜리야. 등기할 사항. 등기할 사항이 왜 별표 5개냐?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고, 등기법에서. 그래서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봐봐요. 등기가 되는 사람, 안 되는 분.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거기에 마도 2장에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각 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의 출발점이거든. 그러니까 보전 등기는 늘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출제가 되지. 가처분 등기 이미 뭐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 나올 만한 것은. 근데 정해놓은 걸 알면서도 등기법은 풀어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지문이 탄력적이라니까. 지문이 막 변형이 되니까 뭐라는 거야? 문제를 못 풀어가는 거야. 근데 지적은 우리가 딱 나온 거 딱 알고 있으면 그걸 외워서 문제에 딱 접목시키면 지적은 그냥 만점이야. 근데 등기는 찍어줘도 못 풀어. 찍어줘도 못 풀어요. 왜냐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풀어. 왜 그러냐면 이 지문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딴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은 그래서 쉽고 등기는. 근데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지적은 또 어려운 거야. 외우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지적하고 등기를 잘하려면 지적은 부지런해야 되고 등기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는 부지런해요. 그러면 지적하면 돼. 저는 뭐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공시법령을 잘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뭐야? 바지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은 나는 공법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나는 게을러요 이 소리라는 거야. 게을러다는 소리야. 게을러다는 소리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난 공법이 어렵다. 처음에만 어려워요. 공법이 암기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된다면 공법도 겁나게 쉽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두면서 나가고요. 자, 등기할 사항은 몇 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여기에다 써놔요. 자, 등기법 29조가 각하야. 각하사유라는 게 있어요. 각하사유. 이 각하라는 것은 이거는 거부처분이야. 거부처분으로 연결돼요. 자, 거부처분으로서 각하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거부처분으로서 요거는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개. 29회죠. 11개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번 달 것에 외울 게 2개가 있어요. 바로 1호가 있어요. 1호. 자, 1호는 가나리반입니다. 가나리반. 바로 2호.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요거는 등기할 사항은 바로 2호로 연결되는 거야.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 요 2호로 연결되는 거거든. 요 2호. 그래서 요게 이제 2호는 이거는 별표 5개야.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요게 이제.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주유소 캐노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를 등기하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예요. 몇 호로? 2호.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할 사건이 아닙니다. 등기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아까 등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그러면 유치권을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예요. 몇 호로? 2호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로 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호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규정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등기할 사항은 그런 걸 우리가 따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첫 계약. 첫 계약은 유예의 무예요. 무효죠.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잖아. 절대적 무효. 우리 등기법에서도 대표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몇 호와 1호와 2호. 이거는 당연무효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포에서 나왔어요. 집이 마포니까 마포에 나왔는데 야간에 딴 집으로 가. 그게 무슨 위반이야? 가날 위반. 그게 절대무효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무효, 당연무효가 2개가 있어. 몇 호? 1호. 1호가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게 절대무효가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13회 때 지문으로 독자적으로 출제된 거 잘 들어봐요. 가날 위반의 등기는, 잘 들어봐요 다시. 가날 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유효다. 어때? X. 가날 위반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등기법에서도 당연무효가 2개가 있어. 몇 호? 1호, 2호. 1호가 뭐예요? 가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걸 기초로 해서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따져가 나봅시다. 더하면 쉬지를 못해요. 계속 실타래를 연결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